서울 주유소 전광판이 2,000원을 찍던 그날 밤, 호르무즈 해협엔 우리 배만 조용히 빠져나오고 있었어. 왜 우리만 그랬을까? 호르무즈에 600척이 발이 묶였어. 2만여 명 선원이 갇혔고 유가는 13% 튀었지. 근데 말이야,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UAE 왕실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어. 한국한테는 무조건 1순위로 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가 기름 부자들 입에서 먼저 호명되는 거야. 도대체 왜일까? 밤늦게 편의점 가는 길에 주유소 간판 한번 봐봐. 서울 기준 휘발유가 리터에 2,000원을 넘었어. 정확히는 4월 7일에 2,000.27원. 4년 만에 다시 찍힌 숫자야. 뉴스에서 흘려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기름값 얘기가 아니라서 오늘 너한테 조용히 들려주고 싶었어. 시작은 중동이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봤지. 페르시아만에서 바다로 빠져나오는 딱 하나뿐인 좁은 길목. 여기로 전 세계 석유하고 가스의 20% 정도가 매일 지나다녀. 그런데 지난주부터 그 길이 막혔어. 600척이 넘는 배가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혔고 그 배 위에 사람만 2만 명이 넘어. 선원들이 통신 끊긴 채로 대기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 결정타는 트럼프였어. 2026년 4월 12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통행세를 낸 선박은 차단하겠다고 선언해버렸어. 해협을 지나가려면 이란한테 돈을 냈다는 건데 그 배들을 미국이 막겠다는 거야. 말이 선언이지 사실상 봉쇄야. 호르무즈는 전 세계 기름의 핏줄이야. 그 핏줄이 지금 막혔어. 여기서 우리 얘기로 넘어올게.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해. 하루에 필요한 양이 280만 배럴. 그 상당수가 중동에서 배 타고 들어오는데 그 배들이 지금 호르무즈 안쪽에 묶여있는 거야. 공급이 흔들리니까 국제유가가 뛰고 동시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가 강해졌어. 원달러 환율은 1,510원, 1,500원 선을 두고 며칠째 밀고 당기는 중이야. 문제는 이게 기름값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사오는 거의 모든 게 비싸져. 밀가루, 커피, 반도체 장비, 심지어 네가 다음 달에 결제할 해외 구독료까지. 기름값이 튀면 배송비가 튀고 배송비가 튀면 마트 가격표가 움직여. 한 달이 건너 전부 연결돼 있는 구조야. 오늘 밤 네가 본 그 2,000원짜리 간판은 사실 예고편인 셈이야.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 이 아수라장 속에서 딱 한 나라 배만 조용히 빠져나오고 있었어. 자, 여기서 누구나 드는 생각. 왜 항공만 통과했냐고? 무슨 특혜야? 솔직히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숫자를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야. UAE가 한국한테 긴급하게 내준 원유가 총 2,400만 배럴이야. 이걸 한 번에 보낸 것도 아니야. 처음엔 600만 배럴. 이게 UAE 국적선 3척에 실려서 먼저 출발했어. 그 다음에 1,800만 배럴이 추가로 풀렸어. 이번엔 한국 국적선 6척이 호르무즈 안으로 들어가서 1,200만 배럴을 직접 받아 나왔고 나머지 600만 배럴은 UAE 선박이 운반했어. 생각해봐. 전 세계 유조선이 호르무즈 앞에서 발이 묶여 있는데 한국 배 6척만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코리아 헤럴드가 2026년 3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이 있어. UAE 왕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대. 한국은 우리한테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다. 1순위다. 이건 기자가 추측한 게 아니라 UAE 쪽에서 직접 나온 문장이야.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하나 하고 갈게. 인터넷에 한국이 중동 원유 1순위다. 이런 말 돌아다니는데 어디까지 진짜냐? UAE는 방금 말한 대로 공식 발언으로 확인돼. 이란은 비공식 맥락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은 있는데 직접 근거는 없어. 그래서 이 영상에서 내가 다루는 건 딱 UAE 이야기야. 확인된 것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게 보여. 이건 계약이야. 그리고 신뢰의 결과야. 한국이 그동안 UAE한테 뭘 줬냐면 천공이라는 방공 시스템을 팔았고 원전을 지어줬고 건설이랑 기술을 꾸준히 넣어줬어. 친구한테 급하게 돈 빌릴 때 생각해봐. 아무한테나 전화 안 하잖아. 평소에 내가 뭘 해준 사람. 말 안 해도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지. UAE가 딱 그랬던 거야. 원유가 절실한 순간 평소에 쌓아놓은 게 있는 나라한테 먼저 전화를 건 거지. 그런데 말이야. UAE가 하필 한국한테만 전화한 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 그 이유가 무려 50년 전에 시작됐거든. 돈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4년 사우디 사막에서 벌어진 한 장면까지 가게 돼. 여기서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 50년 전 이야기가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도 처음엔 그 생각이었어.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져. 1974년이야. 한국 건설사가 처음으로 중동 땅을 밟았어. 그 해 수주한 금액이 2억 6천만 달러. 지금 기준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 시절 한국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 나라 전체가 가난했잖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름 나는 나라 한복판에 삽들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2년 뒤 1976년 현대건설이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따냈어. 단일 계약 금액이 9억 3천만 달러.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었어. 한 회사, 한 현장이 나라 예산 규모를 단번에 뒤흔든 거야. 이게 말이 돼? 근데 실제로 그랬어. 사람들도 미친 듯이 건너갔어. 1975년에 중동 현장에 있던 한국 노동자가 6천명, 3년 뒤인 1978년엔 10만 명, 17배가 뛴 거야.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형이 비행기 한번 못 타본 몸으로 사막으로 날아갔어. 그 결과가 뭐였냐면 1975년부터 1980년 사이 한국이 벌어들인 외화의 85%가 중동 건설 현장에서 나왔어. 나라 지갑의 거의 전부야. 그리고 1980년 중동 수주액은 82억 달러까지 불었어. 1974년에 30배지. 근데 이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야. 낮엔 50도가 넘는 폭염, 밤엔 모래바람. 그러다 1980년엔 바로 옆 나라에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져. 포탄이 떨어지는 거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서구 회사들은 짐 싸서 도망
도망쳤어. 한국 청년들은 안 나왔어. 현장에 남아서 약속한 공기를 맞췄어. 사우디가 본 게 그거야. UAE가 본 게 그거야. 돈 때문에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구나. 한국인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구나. 이게 그냥 좋은 감정으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이게 계약서가 되고 인맥이 되고 왕실끼리 주고받는 편지가 돼서 50년을 굴러왔어. 생각해봐. 10년 거래한 거래처한테 급하게 부탁할 때랑 오늘 처음 본 가게에 부탁할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 UAE랑 한국 사이는 10년이 아니야. 50년이야. 우리 부모 세대가 땀으로 깔아놓은 40년치 신뢰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야. 근데 말이야, 신뢰만으론 부족해. 아무리 친해도 목숨 걸고 지켜달라는 부탁은 쉽게 못하거든? 거기에 결정적인 뭔가 하나가 더 얹어졌어.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96%로 떨어뜨리는 그 무기야. 여기서 갑자기 방산 얘기 왜 꺼내냐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 기름이랑 무기는 같은 선 위에 있거든? 2026년 3월 이란이 UAE를 향해 드론이랑 미사일을 섞어서 때렸어. 복합 공격이야. 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고도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이런 건 원래 막기가 진짜 까다로워. 그날 하늘에서 뭐가 움직였냐면 한국산 천공이었어. 천공이가 60여 발을 쏴서 그중 96%를 격추했어. 실전에서 이 숫자가 나왔다는 게 진짜 미친 거야. 훈련장에서 찍은 영상이 아니라 진짜 적이 쏜 걸 막은 거니까. 더 충격적인 건 가격표야. 천공이 요격탄 한 발이 대략 100만 달러 정도에 미국 패트리어트 PAC-3 MSE는 한 발에 400만 달러야. 3배 이상 차이. 성능은 비슷하게 잡는데 가격이 4분의 1이면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야. UAE는 그날 밤 바로 공식 긴급 추가 주문을 넣었어. C-17 군용기까지 띄워서 비축분을 에어리프트했어. 실전에서 막아냈다는 확인이 나오자마자 루머가 아니라 정부 채널로 바로 움직인 거야. UAE가 2022년에 35억 달러로 먼저 물꼬를 텄고 사우디, 이라크가 각각 30억 달러 안팎으로 뒤이어 따라붙었어. 중동 3국이 동시에 한국 방공망을 도입한 거야.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방산 수출이 2025년에 154억 달러를 찍었어. 역대 두 번째고 전년 대비 60% 늘었어. 원전이랑 건설 터지기 전부터 방산은 이미 조용히 길을 닦아놓고 있던 거야. 자, 이제 연결해볼게. UAE는 뭐로 돈 벌어? 기름이야. 사우디도 기름, 이라크도 기름. 이 나라들이 밤에 발 뻗고 자려면 뭐가 필요해? 하늘에 방패가 필요해. 그 방패를 한국이 팔고 있는 거야. 내 집 경비원으로 한국 회사 사람을 쓰고 있으면 그 회사가 편의점을 같이 하고 있다고 치면 거기서 물 한 병을 사도 이상하지 않잖아. 안보를 맡긴 나라한테 기름을 먼저 흘려주는 것도 딱 그런 감각이야. 그래서 한국이랑 사우디 사이에 300억 달러 규모 협력 MOU 26건이 줄줄이 터진 거고 네옴시티 그린수소 사업에 캡코 컨소시엄이 들어간 것도 그 연장선이야. KF21은 프랑스 라팔보다 30에서 40% 싸. 이 조합이면 다음 라운드도 한국 쪽으로 기운다는 게 중동 바닥의 분위기야. 무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기름이 오고 그 다음에 건설이랑 원전이 딸려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정식이야. 방산이 단순히 무기 장사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입장권이 된 거지. 와, 이게 다 이어진 거였구나. 이쯤 되면 그런 생각 들잖아.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 해야 해. 이 구조 영원히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앉은 이 자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 중국이야. 자,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얘기하자. 결국 내 주유비는 오르는 거야 마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는 버틸만 해. UAE에서 확보한 2,400만 배럴이 대략 8일치 완충 역할을 하고 있거든? 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도 검토 중이야. 원래 이런 비축분은 진짜 급할 때 꺼내는 카드인데 지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휘발유 가격 상한을 리터당 210원 올렸고 나프타 수출은 아예 금지했어. 국내의 기름을 더 붙잡아두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국제유가는 이미 10에서 13% 급등한 상태로 반영되고 있어. 호르무즈 봉쇄가 몇 주 더 가면 비축분 소진 후에 바로 압박이 오는 구조야. 우산 하나 있다고 태풍이 안전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딱 그 정도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국이 조용히 수입처를 갈아 끼우고 있다는 게 보여. 사우디가 33.6%로 여전히 1등. 그 다음이 미국 16.4%. 이건 사상 최고치야. UAE랑 이라크도 각각 11%대로 뒤를 받치고 있어. 중동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던 게 최근 들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조금씩 분산해 둔 거지. 지금 이 구조가 한국을 버티게 하는 진짜 벼대야. 문제는 지갑이야. 환율은 1,500원, 유가는 급등, 수입 물가에 이중으로 얹히는 중이야. CPI는 2.2%로 얌전해 보이지만 기름값은 그 숫자랑 따로 움직여. 주유소 가서 느끼는 체감이 통계보다 훨씬 아플 수 있다는 얘기지. 솔직하게 말할게. UAE 관계가 지금 우리한테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건 분명해. 근데 봉쇄가 길어지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 단기는 버티는데 방심은 못한다. 이게 지금의 정확한 온도야. 근데 진짜 걱정은 따로 있어. 중국이 우리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 자리 우리가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거든. 중국도 지금 중동에 엄청 들어가려고 해. 건설 입찰 넣고 방산 팔겠다고 들이밀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속도도 빨라. 근데 중동 쪽 분위기가 좀 달라. 거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대. 중국은 믿기가 좀 그렇다. 약속을 지키는지 분쟁 터지면 어느 편에 서는지 그게 애매하다는 거야.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때? 미국은 지금 이란이랑 긴장 중인 전쟁 당사자야. 영국, 프랑스는 과거에 중동을 식민지로 갈아먹은 역사가 있어. 중동 입장에선 껄끄러운 상대지. 그래서 남는 게 한국이야. 전쟁 안 했고 식민 지배 안 했고
약속 지키는 제3고. 이 포지션이 얼마나 희귀한지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KF21, 천궁이 추가 수주 경쟁 들어가 있어. 여기서 밀리면 자리가 흔들려. 더 무서운 건 네옴시티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이미 일부 계약이 재조정되고 있어. 삼성, 현대가 맡은 터널 공사도 2026년 3월에 구조가 바뀌었어. 한번 삐끗하면 신뢰의 금이 가. 50년 쌓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 그리고 하루아침에 날아가지도 않지. 근데 방심하면 조금씩 갉아먹혀.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이게 왜 내 문제냐? 이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내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도 같이 흔들리거든. 멀리 있는 얘기 같지만 결국 내 지갑까지 돌아와. 서울 주유소 2,000원. 이 숫자 하나가 우리가 에너지에 얼마나 약한 나라인지 말해줘. 근데 그 약한 나라가 UAE한테 1순위를 받아. 50년 전 사막에서 말없이 땀 흘린 사람들이 쌓아둔 신뢰. 그게 지금 내 기름값 앞에 방패 하나를 세워주고 있는 거야. 이 구조가 앞으로도 버텨주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냥 한 번씩 관심 갖고 지켜봐줘. 오늘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마워.